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좋은 습관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좋은 습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딱 매수를 해요. 그럼 매수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매수를 하자마자 이 종목이 정말 내 기대감대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지, 혹은 반대로 약한 흐름을 보여줄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매수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물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겠죠. 기법에 대한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고수라도 100% 기법, 손절이 없는 기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과 기대감은 공조답니다.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있는데 이 불안감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나가야 돼요. 그쵸? 우리가 딱 매수를 했는데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더 커요. 이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이 불안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딱 신풍제약우라는 종목을 딱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고 아니면 종목 토론실도 가보고 뉴스나 재료 같은 것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딱 결과가 딱 나왔어요. 상승이에요. 수익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이다. 역시 내 기법이 통했어. 이러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을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두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한 종목들은요, 매수 그 당시에는 불안감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쵸? 그쵸? 상승했다고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불안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추적 하셔야 돼요. 역추적. 내 기법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게 있었나? 내가 왜 불안감이 있었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신풍제약우를 봐요.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계속 종가쯤에 계속 풀었다 말았다 풀었다 말았다를 반복하면서 시간에는 떨궜는데 오늘은 올라갔네? 그쵸? 제가 알기로는 신풍제약우가 시간에 의해서 떨어졌었어요. 마이너스 1.25% 정도. 왜냐면 제가 이걸 여기서 샀었거든요. 딱 사고 흔들었다가 다시 올렸다 흔들었다가 시간에도 뺐다가 그때 다시 올렸네? 제가 이때 뭘 공부를 했냐면요, 매도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상한가에 갔었던 종목이 끝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장대음봉을 보여주죠. 고의적으로 흔드는 패턴이 나오고 시간 A에서도 뺐는데 시초가에 상한가 때 평단보다 높이 시작하면 상승하는구나, 요 패턴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걸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예전에 상따할 때도 이런 패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종목과 신풍제약이 오늘의 매매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기법화 되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터는 모습들은 오히려 색들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신풍제약 오늘 매매를 끝났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만약에 오늘 상승하지 않고 떨어졌다면 정말 이런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을지, 반등이, 이런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급등주 매매에 대한 팁을 드릴 때 어떤 팁을 드렸냐면, 모든 급등주는 기출 문제다. 오늘 동양, SAMT, 웹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 모든 종목들은요, 기출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에 대입을 시켜야 돼요. 이런 게 왜 나오는 걸까?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 그러면 이 대칭처럼 요 정도는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엔 재차 박스권 혹은 그 이상 가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양 볼게요. 동양. 항상 제가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이거에 대한 방향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선을 긋고 공부를 해보라고 하죠. 동양도 결국엔 이런 구간,
가운데에서 힘이 상방으로 쏠리게 되니까 결국에 상승하는구나. 제가 오늘 장중에 카톡을 드렸었어요. 그 카톡방이 있었는데 보시면 디지털 조사는 전고 돌파하는 차트예요. 지금 했네요. 저번에 알려드린 넥스타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하니까 디지털 대선이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물론 뽀록이긴 해요. 상한가까지 갈 줄 몰랐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할 줄 알았지만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맞죠? 실제로 제가 이거에 관해서 비슷한 패턴을 매매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양이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 그러면 이렇게 그어두고 여기 손절선이에요. 여기 익절선이고 손절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조건 관심 종목에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익절했다고 해서 관심 종목에 지우는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후에 흘러가는 그 모습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아, 오늘 디지털 조선이 상한가에 갔는데 내일 갭 띄운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까? 진원생명과학이 오전에 재료가 있었고 크게 급등했는데 그럴싸한 반등 없이 이렇게 눌렸네. 이후엔 어떻게 갈까?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흐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단번에 어떤 종목을 보면 이 종목에 대한 이후의 흐름이 완전히는 아니에요. 100%는 없다고 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을 그냥 매매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안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좋은 습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종을 쉽게 지우지 않는다. 물론 우선순위에서는 지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지우지 않고 이후의 흐름들을 추적하시고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